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고요. 강북 삼성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는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가 커서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바라시나요? 내 아이가 커서 다른 사람들 간섭 안 받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독립적으로 자기의 어떤 영역을 갖는 그런 행복한 어른으로 크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근데 청소년기는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는 그런 어른이 되는 그러니까 준비 단계예요.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다 하는 아이였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애가 갑자기 바뀌었다. 과거에 그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방법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돌아간다.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아이는요. 엄마가 아빠가 먹을 거 다 사다가 바쳤고요. 또 잘 곳도 마련을 해줬습니다. 독립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그대로 성인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다 잘하지만 부모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해야 되고요. 살 곳도 다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평생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돌보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과거의 아이로 돌아간다. 부모님의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로 돌아간다는 거가 부모님에게도 아이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는요.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아이는 시키는 대로 다 하지만 혼자서 못하죠. 어른은 자기 의지대로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이 중간 단계예요. 자기 의지대로 혼자서 다 하는 것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요. 청소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를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뇌의 편도체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이 편도체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것 그리고 어떤 공격성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동물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관리하는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그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커서 자신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영역을 지키고, 뭐 아무나 와서 아이의 생활에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그런 거를 바라시지는 않겠죠. 아이가 커서 그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간직하면서 자율적으로 살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 실수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애들의 말을 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지만 부모님하고 말이 안 통해서 힘든 거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많이 얘기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우리 부모님 간섭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은 청소년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하고 대화가 어려운 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하는 많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그 부모님이 방에 들어가면 나가 나가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세요. 근데 아까 그 청소년의 뇌가 자기 영역에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역에 예민해지는 게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성인이 되면요, 다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고 일을 하든 생활을 하든 자신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 남이 아무나 막 침범을 한다? 굉장히 괴로운 일상이잖아요.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그 침범당하지 않는, 근데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청소년기부터 그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연습을 어디 밖에 나가서 처음 시작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그 영역,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그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자기 방에 막 엄마 아빠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자기 핸드폰 그런 거 뒤져보는 거, 자신의 관계든 어떤 자신의 사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침범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인이 돼서 자신의 영역을 갖는 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지금 그런 거를 맞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크게 서운하지 않게 그 자녀의 그 영역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요, 학업이라든지 친구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섣부르게 해결책을 막 제시를 하세요. 근데 청소년기는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가 생각해낸 그런 해결 방법을 해보고 나서 더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이런 해결책에 대한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더 많이 쌓아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그냥 해결책을 다 제시를 해주면 부모님이 대신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저런 고충을 얘기를 할 때에는 일단은 들어주시고 그거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서둘러서 나서서 해결을 하는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이들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요.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나서 대화를 했다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면은 너 엄마 아빠 말 끊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 말만 한다, 듣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이 또 얘기를 안 하려는 이유는요. 뭔가 자기가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하면 자꾸 아이 탓을 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네가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 탓을 하니까 말하고 나면 오히려 더 속이 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고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또 그 부모님과 얘기를 안 하려는 이유는요. 이런 거죠. 그 아버지가 야 우리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돈가스 먹고 싶어요. 돈가스? 야 돈가스는 그 튀겨가지고 몸에도 안 좋은데 야 소화 잘 되는 냉면 먹으러 가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은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물어보느냐. 정말 그 물어볼 때 내 의견을 잘 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대화를 할 때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를 띄워놓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고 내 인생인데 자꾸 부모님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비추어서 나는 너 하나만 믿고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거를 많이 꺼리고 점점 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청소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하기보다는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화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얘기는 안 듣고 부모님이 자신 얘기들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충 얘기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얘기를 하면 충분히 듣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집중해서 듣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너 말하는 태도가 왜 이래? 말을 그렇게 버릇없이 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요, 대화에는 내용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진짜 그 대화 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흐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소리를 높여서 얘기한다든지 빠르게 얘기한다든지 화난 어조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욕을 섞어서 얘기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흐름에 관계된 게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진짜 얘기가 산으로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태도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너 부모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를 하느냐, 말하는 태도가 왜 그러느냐, 뭐 이런 건데요. 태도보다는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뭔가 리액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그냥 어른끼리 대화에서도 아무 리액션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제대로 들었나? 알기 어렵잖아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얘기를 들었으면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네가 말하려고 그러는 게 뭐였지? 이런 식으로 충분한 그 리액션이 있어야 아이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가 내 얘기를 잘 듣고 계시는구나. 나한테 공감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들었으면은 충분히 리액션을 주시고요. 부모님이 아까 섣부르게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 아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무슨 도움을 바라는지 이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도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거가 좋고요. 그리고 이거 해라, 마라 이런 명령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그런 대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의 의견을 다 듣고 공감하고 리액션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의사를 물어보고 상당히 민주적이죠. 그런데요, 아이가 원한다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을 준비하는 시기이지 어른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많은 것들을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너무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다란 바운더리, 이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원칙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원칙을 정할 때 기준은 안전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말하면요, 아이들은 뭐든지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뭐든지 경험한다고 해서 아주 심각하게 어디 다치거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을 위해서 큰 후회가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커다란 원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남의 간섭받지 않고요. 자신의 영역을 잘 구축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원하시죠. 그런 독립적인 성인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는요,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아이로 계속 있으면 그런 행복한 어른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은 변화를 해야 성장합니다. 그 성장을 돕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